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뱅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도 이제 목표가 달성 종목, 무려 2종목, 나왔고요. 자, 이번 달도 뭐 지난달, 뭐 지지난달, 뭐 계속해서 제가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숫자는 항상 최상위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뭐 안전한 자리에서 또 나름대로의 또 투자 포인트 가지고서 적중률 상당히 높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리뷰를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우선 목표가 달성한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바이넥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중소형 CDMO, 그러니까 CMO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종목은 최근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이 바이넥스 저점에서의 기회다. 이 CDMO 관련된 기업들 이번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그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서 오히려 그 노이즈로 인한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바이넥스 하면은 지금의 투자 포인트는 결국 이제 셀트리온의 이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송도공장에 대한 부분들, 뭐 지금의 FDA, 뭐 실사 통과하게 되면은 결국에 추후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받았을 때 그 중에 뭐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FDA 실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줬고요. 자, 그래서 뭐 아무튼간에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선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중국 대리기를 하고 있었고, 뭐 지금도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쪽도 중요하겠지만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이런 중국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CDMO 기업들이 왜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냐면은 결국에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이런 빅파마 기업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신약 개발이나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생산 능력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부담이 좀 없다. 그러니까 이 개발 능력이 너무 좋다면은 약간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우리나라 CDMO 쪽 기업들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이넥스는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뭐 지금 이제 2차 목표가 계속해서 도달하는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딱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알티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에이프릴바이오, 아니면은 뭐 ABL바이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막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좀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알티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약간 조금은 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비중 축소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잡는 거 확인하시고 가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티오젠의 주가 흐름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계속해서 좀 박스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 박스 최근에 좀 진행됐었던 이 단기 박스권을 이제야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전 고점 부근이 뭐 8만 원 정도까지도 좀 가격대를 좀 열어두면서 대신에 이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항상 매매 내역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 매매 내역 딱 보면서 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리뷰를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사실 뭐 4월달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시장 어려웠을지라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싸그리 다 편입을 해가지고 좋은 수익 기록을 했었지만, 자, 아무튼 이제 5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최근에 2달치를 이제 생수해서 또 포트로 감안하기 때문에 우선 5월달부터만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뭐 알티오젠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60% 가깝게 급등을 했었고, 미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대 수익 중에는 있습니다. 이 뭐 SOFC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으로 이슈뿐만 아니라 이 펄스웨이터 쪽 관련된 부분들, 뭐 지난밤에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 나오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나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나 이런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상대적으로 오늘은 시장에 좀 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오늘 뭐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제 포트에 있어서 이 상수에서 편입한 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7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도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코도 그래도 다시 한번 목표가 2차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상승 종목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태광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태광을 이제 여기서 상수에서 편입하고 나서 한 10% 정도까지 좀 낙폭을 키웠지만,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공개 방송과 많은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태광이 단기적으로 좀 이 손절가 제가 잡아드린 가격만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이 영일만 관련된 종목으로 이 피팅 밸브 쪽 관련된 기업들은
뭐 물론 대장주로서 먼저 치고 올라가진 못할지라도 후속주로서의 약간의 이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어제 태광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석유가스나 이제 석유가스 시추 설비 핵심, 그러니까 필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도 어떤 기사가 떴냐면은 전 세계 이제 엑선모빌과 쉘의 태광 밸브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많은 이 피팅 밸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바닥 구간에서 이제야 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가볼게요. 자, 태광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어제 우선은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요. 이전에 이제 6월 초에도 이 영일만 쪽 관련된 피팅 밸브에 대한 또 이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었는데, 자, 최근에 한번 쉬어갔다가 이제 다시 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은 뭐 엑선모빌이나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관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뭔가 약간 나는 영일만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약간 이미 좀 떠 있는 종목들은 부담스럽다면은 이런 피팅 쪽 관련된 피팅 밸브 관련된 기업들도 하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이제 피팅 밸브 관련된 기업들이 태광이 지금 현재 먼저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똑같은 자리에 있거든요. 뭐 BMT도 마찬가지고 이 바닥 구간에서 이제 좀 돌리는 모습을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또 이 조선 쪽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홍해 사태로 인해서 이 컨테이너선 발주 사이클이 다시 도래됐다. 그러면 결국에 조선 기자재 쪽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이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로 분위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도 한번 같이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외에 제가 사실 리뷰하고 싶은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4시 20분에 오늘 공개 방송하니까 그때 리뷰 잘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사실 약간 뜬금없는 종목이긴 한데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재가는 55,900원, 56,000원, 55,900원. 예, 말씀드릴게요. 55,900원이고, 종목명은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 하면은, 보일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우선은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미국향에 대한 부분들, 이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퍼니스나 아니면은 이런 HVAC, 냉난방 공조 시스템 쪽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사실 과거에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을 주로 했었던 품목은 이제 온수기 쪽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히트펌프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냉난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M&A가 많이 진행이 됐었고, 실제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소수의 기업들만 남아주다 보니까 결국엔 독과점 시장이 돼버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정책 변수로 인해서 기기 교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가 됐었을 때는 그 반사이익을 일부 기업들이 좀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동사가 이제 미국 쪽에 수출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이 히트펌프 쪽이 정책적인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잠시 뒤에 제가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뭐 북미향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그쪽 내에서 온수기 쪽에서 이제는 또 히트펌프 쪽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경동나비엔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뭐 최근에 한번 거래가 먼저 좀 튀어났습니다. 그죠? 이 구간에서 거래가 한번 나왔지만 우선은 기존에 좀 어떤 매물 소화 구간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 윗꼬리가 좀 다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다시 최근에 한번 파동 조정을 낮추고 다시 또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이전에 좀 가지 못했던 이 가격대 뭐 한 61,000원에서 62,000원 정도 이 기존 고점 부근은 거기 구간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선은 오늘 한번 편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녹색 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로 이 추세 강도를 참고할 때 참고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추세 자체가 최근에 한번 좀 강했다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힘이 세지는 구간,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 종목은 뭔가 막 단기 트레이딩성 이런 종목들보다는 약간 수익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은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2020년도하고 이제 2030년도 미국의 히트펌프 설치 대수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500만 개에서 2천만 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 동안 거의 4배 정도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M&A나 이런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일부 기업들만 지금 생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히트펌프 쪽 관련된 부분들, 뭐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도 반사익을 동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다음 차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뭐 사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막 고성장을 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과 같이 나름대로의 이런 정치 불확실성,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 약간의 정책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뭔가 실적 안정성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률도 2022년도를 저점으로 어느 정도 두 자릿대 더블 디지트까지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다면은 그래도 뭐 실적도 좀 안정적이고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경동나비엔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동나비엔 좀 신선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우리 김태현 매니저님께서는 일단 개별적인 어떠한 모멘텀 개별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어떤 테마군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후자, 즉 테마군으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경동나비엔과 비교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테마로 본 건 아니고요. 오늘은 테마 접근보다는 그 기업들 여러 가지 좀 종목들 자료 좀 찾아보다가 제가 리포트 하루에 좀 많이 읽는데 그거 찾아보다가 좀 괜찮은 리포트가 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도 괜찮고 그리고 뭔가 약간 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다음 주에 그 미국의 대선 토론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뭔가 유럽도 지금 미국장은 지난밤에 휴장이었지만 유럽장은 열렸는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이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약간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다음 주 정도의 미국 대선 쪽 관련된 어떻게 보면 토론회에서 뭔가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그때부터 좀 노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포인트 자체를 좀 안정적인 실적이 좀 나름대로 찍혀줄 수 있는 쪽을 한번 관심 가지면서 기술적인 자리도 좀 좋은 기업. 이게 아마도 뭐라 그럴까요? 예, 경동나비엔이지 않을까. 제가 사실 어떤 의미 생각을 하거든요. 경동 나비엔 이거 생각이 나는데 그거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하도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우선은 59,800원 1차 목표가로 잡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6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개 방송은 4시 20분에 진행을 하고요. 자, 방산주 오늘 좀 쉬어가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방산주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루마니아 관련된 이슈, 뭐 수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앞으로 방산주를 당분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제가 이틀 전이었나 3일 전이었을 겁니다. 이 CDMO 관련된 관련주들 저가매수의 기회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바이넥스 급등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급등한 거 안 쳐다보고요. 급등할 종목들, 눌려있는 종목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4시 20분 제 공개 방송 보시면은 많은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